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네, 책걸상이 지난 1월에 시작되고 나서 벌써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이맘때 하는 거 있죠. 이맘때 하는 거? 네. 시상식? 아니요, 시상식은 연말에 하는 거고 상반기 결산 특집. 그렇죠. 네, 그 뭐 일간지 북리브 섹션에서도 보통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상반기에 나온 책들 중에서 뭐 중요한 책들을 한 번씩 짚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시작한 지 6개월이나 되었으니까 책걸상도 책걸상 중간 결산도 한번 할 겸, 또 그동안 책걸상에서 소개되었던 책, 또 게스트, 그리고 또 책걸상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책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책들 또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후보에 올렸다가 안 한 거, 안 한 책들, 혹은 YG나 JYP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서 좋았던 책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또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나왔던 책들 중에서 한번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둘이서만 결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야기 좀 재밌게 잘하시는, 그리고 책 많이 읽는 멤버 한 분 다시 모셨습니다. 박혜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혜진 선생님. 네. 거의 뭐 이제 반고정. 고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정할까요? 네. 뭐 반갑습니다. 둘 중에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빠질까? 빠지면서. 아우, 그 좋은 생각인데요. 네. 네. 자, 오늘 상반기 결산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소개된 책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책 한 3권 정도씩 서로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권을 소개했더라고요, 상반기에. 두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한 권을 소개한 경우도 있고 30분 동안 그냥 한 권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24권을 소개했습니다. 야, 24권도 대단하네요. 정말 놀라운 게 상반기에 24권을 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 그게 거의 독서량의 전부입니다. 아니, YG나 JYP가 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책을 다 읽긴 읽어요. 맞아요. 네, 그 책걸상에서 이 애청자분들한테 전달하는데 뭔가 미흡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 읽고는 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좀 다른 방송들과 다르게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좀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하는 건데. 너무 눈을 크게 뜨고 매우 아저씨 편향적인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인데. 박평은 우리가 소개한 24권을 다 읽지는 못했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읽었죠. 네. 원래 지금 다른 책도 뭐 우리보다 많이 읽고. 근데 박평도 어쨌든 그 소개된 책들의 리스트는 한번 쭉 보는 거죠. 그중에는 방송을 듣기도 했었고. 네, 방송 나올 때도 한 번씩 봤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왔어요. 그 저희가 이제 24권을 소개를 했는데 플레이 숫자 기준으로,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뭐가 제일 인기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은 숨결이 바람들 때. 네. 그게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건 숨결이 바람들 때는 사실상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차지했다는 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숨결이 바람될 때가 비교적 제 기억에는 처음 녹음한 책이죠. 아주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녹음한 책이죠. 초반에.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책걸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도 듣다가 예전에는 무슨 책을 소개를 했을까 하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클릭을 해볼 때 이 숨결이 바람들 때가 이제 많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이제 먼저 소개됐기 때문에 많이 플레이가 됐다라고 얘기하자면, 네. 첫 번째로 소개된 장강명의 우리의 소원은 전쟁은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어신가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숨결이 바람들 때는 그 책걸상에 소개되기 전에도 기항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색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
뭐 하는 마음을 또 먼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이분 이 YG랑 JYP는 책걸상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했나 네. 궁금해서 이제 들어본 것도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이 얇습니다. 생각보다 네. 얇아요. 금방 네, 읽힙니다. 금방 읽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어요. 이게 선물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82년생 권하기도 좋고. 김지영이 많이 팔린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가 조금 작용했을 네, 것 빨리 같아요. 읽을 수 있죠. 네, 빨리 읽을 네. 수 있고 얇고 네.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권할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막 음. 굉장히 막 페이지 수가 많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주신 방송은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1편. 1편. 네, 그게 차지했는데 1, 2편 합쳐서도 책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인기 있었던 책이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저도 이 방송들 중에서 이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를 제일 열심히 들었는데 강의 듣는 것 같았어요. 저자가 직접 맞아요.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분이 좋았어요. 실제로도 강의도 되게 잘합니다. 잘하세요. 네네. 네. 그리고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가 사실 YG랑 JYP가 이 책걸상을 처음 기획했을 때 저희 책걸상의 약간 컨셉입니다. 좀 탁월한 저자를 모셔가지고 좀 듣지 못한 평소에 듣지 못한 얘기들을 한번 좀 정청하고 듣는 책으로 읽었을 때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어떤 네. 새로운 차원의 감동, 네. 재미 이런 거를 저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본다. 뭐 이런 거. 24편 중에서 저자들이 나온 방송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책들은 저자가 대부분 나왔죠. 한 명, 82년생 82년생 김지영 작가 빼고는 네. 다 나왔죠. 네. 네. 우리가 섭외력이 좀 좋습니다. 네. 네. 그죠? 네. 예외 없이 외국 저자 중에는 한 명도 못 모셨네요. 못 모셨지만 그 82년생 김지영의 저자 빼놓고 네. 네. 얘기가 나올 때마다 82년생 김지영 편에는 박평이 나왔죠. 제가 나왔죠. 저자가 나왔으면 조금 더 인기가 좋았을까요? 82년생 김지영은 책 기준으로 보면은 24권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네. 비교적 차지했네요. 네. 윗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책 기준으로 하죠. 뭐 한두 편씩 이게 1편, 2편 플레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세 번째로 인기 있었던 책은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정해진 미래도 사실은 그 저희 책걸상 컨셉에 딱 맞는 그렇죠. 조영태 교수가 서울대 조영태 교수를 직접 모신 다음에 책에 실린 내용 플러스 또 그 조영태 교수의 비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생각을 좀 가감 없이 쭉 들을 수 있는 거의 한 편의 강연이었죠. 그렇죠. 아, 이분도 강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한 경제 팟캐스트에서 인구 관련된 강연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들었었어요. 사실 뭐 조영태 교수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정해진 미래라는 책은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방송만 들어도 돼요. 책걸상 방송만 들어도. 아니 그 책 쓰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읽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좀 사주세요 이런 거. 이런 점을 가지고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기 있었던 책은 다인의 정원이. 의외로 다인의 정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데. 그러게요. 아마 좀 약간 궁금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것도 이제 초반에 녹음했는데 장대익 교수가 나와가지고 장대익의 엔돌로지,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경쟁 프로그램 옆집 주인장을 모셨습니다, 뭐 이랬더니 장 교수가 이건 뭐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책걸상은 잽도 안 되죠. 경쟁 상대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우이웃 돕기처럼 그러게요. 뭐 도와주는 차원으로 한번 나와줬어 이랬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엔돌로지보다 책걸상이 훨씬 위에 지금 순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장대익 교수 미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그 이제 장대익 선생님이 그 엔돌로지는 혼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PD 분이 계세요. 옆에서 조력해 주시는 PD 선생님이 계시는데 PD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스페인을 가셨다고.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시러. 그래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저런. 아마 조만간 근데 다시 방송을 하시지 않을까. 그때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또 그 마지막 부분에 또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곧 나온다고.
이제 나왔어요. 이미 나왔습니까? 지난주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한참 페이스북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출판사가 좋아할 만한 저자예요. 장대익 교수님은 자기 책을 자기가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저자죠. 네. 자, 그리고 5번째 책은 약간 의외라고 할 수도 있는, 제 느낌에는 면역에 관하여. 네. 이게 이제 초반에 잠깐 좀 베스트셀러 목록에 잠깐 올랐지만 금방 사라진 책인데. 네. 그런데 아마 이 면역에 관하여는 이 예방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최근에 뭐 아나키 예. 예.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랑 엮이면서 검색이나 이런 거에 많이 잡히면서 이렇게 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날 출연했던 우리 카이스트의 신의철 교수의 말빨도 좀 한몫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그리고 생각도 들고요. 신희철 교수님은 이 책걸상 출연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해서 그 원고를 청년의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생전 처음 써본 서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썼죠. 반응은 네. 어땠어요? 잘 썼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면역에 관하여 이 편도 책걸상 컨셉에 잘 맞는 게 외국 저자의 경우에 정말 그 저자 못지않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자보다 더 왜냐하면 면역에 관하여를 쓴 율라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열심히 공부는 하셨지만 그냥 작가거든요. 저널리스트인데 이 그때 모신 카이스트 신해철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면역학자이면서 심지어 의사이자 예. 때로는 작품보다 그 작품을 잘 표현해주는 사람이 진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딱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게 해서 한 5권 정도가 상위권을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무슨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찾아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앞쪽에 방송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플레이 숫자가 많긴 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이 조금 낮긴 한데 저는 차근차근 다 뒤에 있는 책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또 쌓이는 맛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가장 최신의 그런 시사적인 얘기들을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6위부터 10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위는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이 차지했고요. 7위는 냉정한 이타주의자, 그리고 8위에 82년생 김지영, 9위는 우리 음식의 언어. 네. 야, 우리 음식의 언어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위가 우리에서오는 전쟁. 네. 그래도 10위 안에 소설이 2편이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워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10위 안에 든 게 소설이 2편 있고 그 다음에 에세이라고 할 만한 책이 숨결이 바람될 때가 에세이. 숨결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음식의 언어는 인문으로 봐야 되고 인문으로 봐야죠.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도 뭐 사회과학 쪽이고 정해진 미래도 그런 쪽이고 냉정한 이타주의자도 그런 쪽이죠. 네. 사회과학 쪽이 뭐 좀 있는 편이고요. 네.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는 자기계발서 실용 내지는 자기계발서 가까운 책인데 되게 좀 우아한 그런 책이죠. 그리고 방송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김호 대표한테 꼭 전해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거든요. 김호 대표랑 같이 또 밥 먹자고 하는 약속도 지금 계속 어그러지면서 왜 싫다는 말을 못하고 싫다는 말을 잘 하나 보네요. 우리가. 그리고 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다윈의 정원하고 면역에 관하여 2개. 그렇죠. 네. 골고루 됐네요. 네, 진짜 골고루 됐네요. 우리가 24편도 골고루 했으니까 상위권은 오른 것도 골고루 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목록은 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이 중에서 24권이나 되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3사람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책 3권 정도는 뭐냐라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왔죠. 네. 저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그 소개한 24권의 책 중에서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 제일 감명 깊고 좀 여러 사람들한테 권했던 책이 있어요. 랩걸입니다. 랩걸. 네. 네, 저는 그 책이 그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흔히 그냥 이렇게 과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과학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저는 자전적 에세이로 분류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만한 책이고 읽어보면은 정말 그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좀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뭐 새로운 해석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 이런 걸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감동을 준다거나. 저는 이 셋 중에서 하나만 그냥 만족시켜도 그 책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셋 중에 하나라도 좀 줬으면 네. 재미, 감동, 정보. 정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켜주면 좋은 책이다. 저는 재미는 아니죠. 재미는 재미보다는 아니에요? 약간 그런 좀 약간 독특한 시각이라던가 통찰. 네, 통찰력. 네. 통찰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랩걸은 제가 읽은 바로는 그 세 가지를 제 기준에서는 다 만족시키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상반기의 책 네. YG의 YG의 오늘 랩걸이다. 랩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랩걸이 한 중간 정도 순인데 그 이 방송을 듣고서 한번 좀 방송 들으시고 다시 한번 랩걸 방송 들으시고 책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강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권은 한 권은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도 정해진 미래는 아까 말한 그 세 기준 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재미있는 책이고 좋은 책인데 그 세 기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랑 그다음에 약간 다른 시각, 그 인구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그냥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해진 미래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권했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읽고 또 소개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로봇의 부상이에요. 그 JYP가 추천해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로봇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 자체는 사실은 보통 사람의 삶과 그렇게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일자리 문제라던가 직업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과 연계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실제 돌아가는 사례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잘 소개한 책인 것 같습니다. 또 로봇의 부상도 좋았습니다. 네, 박평은 어느 책이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도 로봇의 부상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최근에 그 아디다스에서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제조 시기를 굉장히 빨리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실은 그런 제조업과 관련돼서 생각해 봤을 때 출판사도 콘텐츠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편집과 관련된 일들도 앞으로 어떤 직업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편집자를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정을 본다거나 뭔가 좀 기술적인 일들은 많이 대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요, 로봇의 부상이 있고 나머지 두 권은 다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실은 아주 좋은 책이어서 그런데 82년생 김지영과 그 우리의 소원은 전쟁인데요. 먼저 네. 우리의 소원은 전쟁 같은 경우는 장강명 작가가 쓴 이제 북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장강명 작가는 그 북한에 관해서는 취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야기를 좀 같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장강명 작가가 중요한 책을 한 권 쓰게 된다면 저는 이 통일에 대한 책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의 소원은 전쟁 같은 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외국에 팔면 어떨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예담에서 나왔어요. 예담. 네. 그 집에서는 그런 계획은 지금 안 세우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담의 위즈덤 하우스 네, 맞습니다. 출판사 그 계열사죠. 네. 제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민음사 소속인데 왜 남의 집 책을 장강명 가지고? 작가와 함께 작업하는 계획은 항상 갖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책을 내는. 장강명 작가가 뭐 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문학적인 성취 면에서 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번역해서 외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외국에 통하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그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되게 혹평을 받은 작품이죠. 그 우리의 소원은 전쟁 관련해서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아마 빵 터지실 텐데 그 제가 이제 그 제 주변에 또 이제 또 교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한테 이제 그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권했어요. 또 이제 한 그 중학교의 사회교사가 용감하게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한번 학생들한테 읽혀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같은 걸 좀 이렇게 주고 또 토론을 하게 하면 어떨까. 중학생인데 네. 아 위험한데. 네, 좀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만나서 저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저를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는 엄청 재밌게 읽었지만 무리였다는 거죠. 그 무리였다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 웃겼는데 한참 그 책을 읽던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밀고자가 뭡니까? 응? 밀고자. 그래서 밀고자를 몰라요? 한숨을 쉬면서 네. 고자지라는 사람을 밀고자라고 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사람 이름 아니었어? 응, 나는 북한에는 밀씨가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어제 내가 이름이 어떻게 고자냐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들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네, 네.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네. 그러게요. 네. 중학생을 데리고 독서 토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책인 것으로. 네, 부적절한 책인 것으로. 밀고자. 밀고자. 너무 성이 밀씨 아니야? 뭐 북한에는 밀씨가 있는 줄 알았지. 야 어제 내가 이름이 어떻게 고자냐고 그랬잖아. 우리의 소원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죄송합니다. 자, JYP도 얘기를 해야겠는데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3권에 로봇의 부상은 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전 작년에 작년에 읽었거든요. 올해는 안 읽었죠. 로봇의 부상도 좋은 책이긴 한데 저희가 소개한 책들 중에서 올해에 읽은 책은 저도 정해진 미래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전쟁. 이것도 동의합니다. 다 고만고만하네요. 비슷하게 좋은 책을 꼽아주셨고. 그리고 3번째 거를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전 전문직의 미래 요거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전문직의 미래. 네. 네. 그 정해진 미래와 전문직의 미래 요 2권 좀 같이 시리즈로 쫙 읽으시면은 사실은 정해진 일자리 문제나 어떤 네. 직업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에 관한 통찰 요거 얻기 좋을 것 같아요. 세트죠. 정해진 미래, 전문직의 미래, 로봇의 부상. 다 세트죠. 예, 이 3권을 딱 세트를 읽으면은 아마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어디 자리에 가서도 최소한 YG나 JYP만큼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뭐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3위권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같은 것도 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논의에서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는 좋은 책이었죠.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도 책을 좀 골라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책 외에 그냥 이렇게 이 애청자분들 중에서 상반기 가기 전에 딱 한 권만 읽어보라면은 어떤 책을 읽으면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이제 뭐 자주 읽는 습관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자주 접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소개된 책들 중에서 숨결이 바람될 때 82년생 김지영 희망마중을 제가 굳이 넣은 건 희망마중 한 권만 읽으면 한 사회학 서적 한 10권 정도를 읽는 그런 서머리 효과가 있거든요. 정보성이 많은 책이에요. 네, 정보성도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좀 감동을 원한다면 숨결이 바람될 때 그다음에 좀 여성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할 수 있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면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좀 사회과학 서적을 읽어보고 싶은데 다른 사회과학 서적들은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선뜻 손이 안 간다 싶은 분들은 희망마중을 선택을 하시면 저는 그냥 괜찮은 독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책도 요즘 이제 그 치매 국가 책임제인가요? 네. 나오고 뭔가 고령화 그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화두인 시점에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 아마 책걸상을 들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책걸상 프로그램이 약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좀 이렇게 선뜻 선택을 하지 않는 책들을 YG랑 JYP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YG랑 JYP가 지금 현재 다 약간 아름다운 마무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노후. 아직 아름다운 마무리에 관심 많기에는 좀 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네, 있죠. 관심이 아니 저는 있죠. 원래 그 학위 논문을 그쪽으로 썼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기도 그리고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뭐 고령화라던가 네. 뭐 노년의 문제라던가 이런 게 이상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이라던가 해법을 가지는 게 앞으로 한 20년, 30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관심사가 책 선택에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 책 말고 게스트 기준으로 하면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상반기에? 저는 정말 가장 고마운 게스트가 장강명 선생이죠. 왜냐하면 아직 책걸상 론칭도 안 했을 때 네. 사실 그리고 친한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뭐 통성명 할 정도의 존재만 사이인데, 아는 사이. 그리고 한 번 이제 인터뷰 한 번 한 사이인데 그리고 이제 약간 또래 저널리스트였다라는 약간의 연대감 같은 것이 있는 정도. 그런데 이제 제가 선뜻 이제 이런 걸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첫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너무나 흔쾌하게 뭐 사실 저희가 그 일도 거마비도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책걸상은 차비도 안 줍니다. 네. 이거 밝히면 이제 앞으로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게스트들? 그런가? 재능을 기부하세요. 아니 근데 저희는 또 재능 기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싫어하는데 강요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 책걸상 형편이 아직 좋지를 못해서 그렇게 이제 그 비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흔쾌하게 나와서 또 굉장히 또 준비도 심지어는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한국 소설, 외국 소설 준비도 해왔고, 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억에 남는 게스트는 그 랩걸 편에 나온 황정아 박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요? 그 2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동안 녹음하고 뭐 잠깐 점심 때 밥도 먹고 심지어 맥주도 한잔 했지 않습니까? 낮에? 근데요? 제 고등학교 동기였더라고요. 동기라고? 고등학교? 네. 근데 그걸 다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심지어 나중에 안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그 제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 몇 명 없긴 한데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그 저희 학교가 약간 특수한 학교잖아요. 저는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나온 애들 중에 과학자 된 애들이 누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저번에 책걸상에서 만나서 얘기한 황정아, 걔가 되게 우리 그 또래 중에 되게 잘 나가는 과학자잖아. 누구? 황정아 박사?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장. 황정아 박사. 너랑 나랑 동기랜다 이러고? 아니요, 황정아 박사님, 저 강량구 기자입니다. 혹시 전남 과학고등학교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황정아 박사가 네 그러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서 어쩌면 황정아 박사님과 제가 동기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황 박사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진짜 서로 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저희가 막 또 황정아 박사가 엄청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왜? 내가 나이 들어 보여서 못 알아본 거냐. 그럼 그때 재빨리 말했어야지. 너무 어려 보여서 못 알아본 거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황정아 박사가 고등학교 때는 안경을 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안경을 벗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니지. 정아야 나는 20대 여성이 안경을 벗어도 못 알아본다. 그랬더니 뭐 납득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넘어갔죠. 네, 그런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안 하는 친구였고 황정아 박사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카테고리가 별로 카테고리가 겹치지 겹치지 않았군요. 않는. 그래,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은 과학자
됐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던 사람은 저널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러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니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뭐 한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 됐나? 그 고등학교 그런데 저희 한 학년에 9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 전체에 90명? 네. 아니 그럼 심지어 3년 다녔으면 같은 반이었을 네, 수도 황정아 박사는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2년만 마치고 또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그나마 걸로 다행인 합시다. 걸로. 네, 네. 옆반이었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니 자기도 나를 못 알아봤는데 왜 내가 나만 구박을 받아야 되는지도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은. 그 책걸상이 찾아준 고등학교 동기군요. 네, 그렇죠. 네. 친구야 반갑다 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근데 아니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황정아 박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막 알아보니까는 그 랩걸에 방송 나왔을 때는 미처 저희가 얘기를 못했는데 그 혹시 90년대 후반에 했던 드라마 카이스트, 네네네. 그 드라마 카이스트의 그 여주인공이 2명이 나오잖아요. 고 이훈주 씨랑 그리고 채림 씨도 나오고요. 채림 씨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좀 이나영 씨. 발랄한 분 있잖아요. 발랄한 여성 캐릭터. 그 여성 실제 모델? 캐릭터. 그 실제 모델이 또 황정아 박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발랄했던 모델이 채림일 건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봐서. 네, 뭐 그런 또 그래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 잘했던 동기가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지금 꽤 잘 나가는 여성 과학자야 뭐 이런 거. 박평이 방송 들은 것 중에서 네. 책을 떠나서 네. 그냥 방송인으로서 네, 네. 제일 자질이 있어 보이는 훌륭한 게스트는 누구였습니까? 저도 사실 황정아 박사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뭐랄까 제가 처음 만나는 캐릭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 걸크러쉬 계열. 네, 네, 네. 걸크러쉬 계열에 또 네. 본인이 멋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합니다, 약간.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당당한 애티튜드가 너무 멋져서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방송을 제일 재밌게 해준 게스트로는 김호 대표가 떠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가장 여러 번 준비를 많이 해와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신희철 교수 면역에 관하여 책 다 읽고 막 글도 써오고 막 논문도 찾아오고 대전에서 방송하러 또 올라와주고 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정말 특이하게 재밌었던 분은 그 우리 음식의 언어 쓰신 한송호 선생님. 네, 그분도 참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이렇게 우아한 인문학 서적이 한국에서도 나오는구나 해서 좀 기뻤던 적이 있고. 음식 관련 얘기를 저희가 2번 했었거든요. 네. 그 우리 음식의 언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 황선도 해양생물학자 황선도 박사님 모셨는데 황선도 박사님은 제가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장소 공지도 제대로 못 드리고. 딴 데 갔다가 막 다른 데 갔다가 오시고 또 저기 고생하시는 그 PD들하고도 또 스케줄이 저희가 공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녹음도 JYP가 녹음하면서 하고 막 무례를 많이 범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쿨하게 그걸 또 넘어가 주시고 무례를 제일 많이 범하는 바람에 끝나고 나서 술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네, 술도 제일 많이 마셨죠. 그래서 술도 마시고 심지어 제가 모텔까지 잡아들었어요. 또 기억에 남는 게스트 고상만 씨 있네요. 네. 고상만 우리 반장님은 기억에 남는 이유가 MC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네. 도저히 너무... 치고 들어갈 틈이 그분 없어가지고. 자체가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이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감동받아서 본인이 눈물 흘리시고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러닝 타임도 제일 긴 편이에요, 수사반장이. 네.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고상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사실 저희 셋이 술 한잔 하자는 약속을 아직 못 지키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본인 행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또 연락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인권 운동가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방송 후에도 계속 볼 수 있는. 그 서원석 교수도 조금 약간 당황시켰던 게 저희를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나름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재밌게 읽었는데 딱 모셨더니 이 책은 그지 같은 책이라 말도 안 되는 너무 오류가 많다고 막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저희는
잘 읽었는데요. 뭐 이러고.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쓴 친구는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분은 80년대 초반에 대학 가신 그분은 분이고 80년대 초반에 대학 가신 분이고 거의 그리고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예, 한 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책상 물림이고 이분은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아프리카, 뭐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갭에서 오는 예. 그 어린이는 현장을 몰라. 현장을 1도 모르고 쓴 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그래도 뒤에는 그래도 읽어볼 만한 책이다로 결국 마무리하긴 했죠 우리가. 예. 훈훈하게.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영어로 번역해서 냉정한 이타주의자 저자한테 한번 일도 모르는 어린이한테. 그런 건 진짜 영어로 이렇게 쫙 옮겨가지고 네. reddit.com 같은 그런데 올리면 미국 사이트에 올리면 화제될 수 있죠. 반응 많을 수 있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라이팅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남들이 들으면 말은 되게 잘하는 거 같겠네요. 라이팅만 안 된다고. 말은 더듬더듬 하는데 네. 심지어 제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 정도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오늘 프로그램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 결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상반기 결산 2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